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5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름 아닌 경찰청 전화였습니다. 이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 도대체 이재명이 김현지의 국감 출석을 왜 막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 방송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관을 계속 바꿔가면서 수사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간간히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실상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러니까 허위 정보 유포하는 거 이거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냐? 야 승희야 너 잡으려고 하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저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저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마음은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입은 틀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먼저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며 이재명은 잡혀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재명 잡혀갑니다. 니들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건 민심입니다. 저는 그 민심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저의 입을 막은다 한들 그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 방송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젓가락 소식입니다. 이재명의 젓가락이요? 혹시 그 젓가락? 이재명이요.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가 공항을 짓겠습니다. 민주당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나무 젓가락 하나로 딱 이 습격을 당했다. 나무 젓가락 컥 해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갔다가 나 부산대 병원에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부산을 버리고 지역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역 활성화를 한다. 지역 개발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방병원에선 나는 수술 못 받겠다. 그럼 네가 만들었던 성남시 의료원으로 가라. 거기도 못 가겠다. 그러면서 서울대 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이송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이거 순서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서울대 병원 입원 순서 대기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특혜 논란이 가득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재명의 젓가락 사건. 이 젓가락 사건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요. 이재명한테 별별 아양을 다 떱니다. 글쎄요. 이 사건을요. 테러 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의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습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젓가락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젓가락 사건. 아들이 젓가락 이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목에 젓가락 이거 당한 거 말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총리가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장관급 공직자와 대통령 경호처장,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위원이 됩니다. 여기 민간인은 없는 그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인데 이 대책위원회 총리가 이재명 사건을 1호로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럼 테러 사건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대테러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이재명 이 나무젓가락 요 사건을 가지고 테러 사건으로 지정한다? 지금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은 지금 어떤 사태입니까?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정말 그야말로 테러 사건이지 어디 폭파하는 게 테러 사건이지 이재명 젓가락 사건이 무슨 테러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김민석이요. 김민웅 촛불 시위 밖에서 주도하던 김민웅 그 다음에 밑에 김민석
이 사람인데요. 저는 여기서 김민석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민석이 지금 이 김경 시의원, 강선우와 관련해서 김경 시의원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뭔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뭐 경찰에서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본인에 대한 사건을 좀 입막음하려고, 첫 번째는 입막음하려고 이재명한테 아양을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김민웅이 뭡니까? 사실상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퇴진이 추모다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그 시위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시위 어디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했죠? 바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했죠. 이 김민석이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김정은처럼 북한 수령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진짜 북한을 추모하고 완전히 추종하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넘어왔다 이 얘기를 발표하자마자 이재명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무인기는 군이 보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민간인이 어떻게 북한한테 무인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무인기 누가 했는지 검토해라 라고 해서 이재명 지시 이틀 만에 군경 합동조사 TF가 만들어져서 무인기를 누가 날렸느냐 지금 이 조사를 하면서 국민들을 전부 이 피고인, 피의자, 완전히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굴종,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굴종, 북한에 대한 굴종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지시로 군경 수사에서 우리나라의 민간 무인기가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국민들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이 수사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북한뿐이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쌍방울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그 꿈을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도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이 북한한테 아양을 떨려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쿠션을 먹여가지고 중국도 한번 쳐보고 일본도 쳐보고 해서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북한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꿈 꾸지 마라. 재명아 너랑은 안 만난다. 개꿈 깨라. 이게 또 뭐냐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노무현 때부터 이 완전히 종북 그래가지고 북한 라인 노무현보다도 더 북한한테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노무현이 정동영을 또 쳐낸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동영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무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북한과의 한 라인을 어떻게든 구축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선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가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한 무인기와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북한한테 먼저 그래서 북한 먼저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요. 북한부 장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발빠르게 알아본 다음에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무인기를 넘어갔다 한들 그것을 사과한다고요? 그럼 북한이 언제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동영이 뭐라고 했느냐? 정동영은요? 아니 그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데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수많은 사건 그리고 진짜 이 DMZ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이 발목 기억나시죠? 이 군인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사과를 한다고요? 정동영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김여정도 정동영을 향해 가지고 희망의 부푼 개꿈들은 전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다. 조한 관계 개선,
이건 있을 수도 없다. 이러면서 개꿈이라고 한마디로 쳐낸 겁니다. 지금 북한은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입장을 바꿔서요. 적대적 두 국가론. 그래서 지금 조한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한 관계.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조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북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남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해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휴전 기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당연히 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란 작자는 저 적의 최고 지도자한테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재명과 정동영, 임종석, 이석기, 김현지 이런 사람들 문재인까지 해가지고 전부 북한으로 자 판문점 통해서 가라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에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일본 샴푸 쓰고 스시 먹고 초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모든 거 버카로 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북한한테 퍼주려고 이러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아무리 집권자가 이재명이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중국과 일본을 다니면서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신용을 해 보이면서 개꿈을 부어도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하면서 이재명이 시진핑과 만나고 일본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나도 그거는 개꿈이다. 이렇게 일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한 이재명의 이 굴종 행보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국회에 노동신문이라고 해가지고 한겨레 옆인가요? 그 노동신문이 국회 신문지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나 지금 이적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게 누굽니까? 이적행위란 게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노동신문, 그 신문의 구독료가 연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북한에 주려고 국회에서 그 신문을 구독한단 말입니까? 진짜로 이건 이적행위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행위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군대가 휴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사분계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마주대고 있는 이 군사분계선에서요. 지상은 포격 사격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은 이 완충 수역에서 포사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중에서는 이 비행 금지 구역 내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것을요. 알고 보니까 이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훈련할 때 훈련은 왜 하는 거죠? 적이 침투해 오면 그것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것을 북한에다 통보하고 나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적이 들어와서 적을 막으려고 하는 훈련을 적한테 통보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이거 정말 심각한 이적행위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 9.19 군사합의 문재인 때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했던 이 합의 1조 3항에 보면요. 군사 분계선 상공 이 공중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인기도 못 가고 드론도 못 가고 아예 아무것도 못 가는 건데 이것을요. 군사 분계선에서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군사 훈련을 중지하겠다. 지금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한테 그냥 나라를 내줘.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죠? 정말 이 마음속에서 들끓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한테 이런 군사에 관련한 문제를
쉽게 내줄 수가 있는가? 문재인보다도 지금 더한 겁니다. 대북 방송까지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휴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 예산도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윤석열 정부 때 이 9.19 군사합의를 중단했죠. 그리고 북한이 2023년에 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마음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요,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군을 없애라, 없애! 지금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을 믿겠냐 이 말입니다. 이재명을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겠느냐? 한미 동맹의 동맹자로서 인정하겠느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두로 다음에, 이란 다음에 어디를 두드린다? 이재명의 문을 두드린다. 재명아, 이제 나와서 가야지. 감옥 가야지. 일로 와. 너만 생포할게 쏙.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이가 이재명과 관련된 이 젓가락 피습 사건에 대해서 테러 사건으로 지정한 걸까요? 이 사람들 뭘 알고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이재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제 이 이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상징이 된 겁니다. 사형이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도요, 징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북한한테 그리고 중국한테 먹힐까봐 더 두렵다. 이런 말까지 이 최후 진술에서 했습니다. 이들이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해병대 특검, 이 3특검을 돌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까지 구형한 이 시점에 오늘 민주당이 2차 특검을 또 하겠다. 아직도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진상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진상이 더 필요해요?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의 부실, 부정 이것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반국가 세력의 이 숨기는 것 이것을 밝혀내는 것 이게 더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 이미 사형구형까지 받은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거 결국이 지방선거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에서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가 통상적인 수사 측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고 또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이미 한 것을 왜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요 이런 입장을 냈어요. 실질적으로 계엄은 2시간 만에 상황이 정리가 됐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데 무슨 내란 종합특검법을 하느냐. 이미 끝난 사건의 재탕에 불구하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특검은 무엇이냐? 바로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비리 게이트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건데 내란 특검, 2차 특검이 웬 말이냐? 민주당은 지금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병기 사건이야말로 오히려 여권 내 고도 핵심부 혹시 이재명? 이 이재명과 김현지? 이쪽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정무적으로 조직적인 사안임을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지 마는지 경찰의 수사, 김병기에 대한 수사 이거 신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경찰의 노골적인 수사 지연, 그러니까 김병기 사건은 진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지 집권을 하고도 정략과 독재를 위해 국격을 자해하고 국민 자존심을 지속적으로 손상하고 있는 내란파리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을 향해서요.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제명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세훈이야말로 소속 정당의 같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때 망했던 바른정당의 그 망한 사실을 잊었습니까? 그래놓고는 국민의힘에 기어들어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과 합당하자고 하질 않나? 한동훈 제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질 않나? 지금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이준석이랑 개혁신당으로 가서 개혁신당 서울 후보로 나오면 딱인 것입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요, IT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IP 주소라는 거 한동훈이 그냥 기계적으로 IP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간단한 걸 뭐하러 지금 한동훈이 소란을 만드느냐? 이 한마디면 될 거를 오세훈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총질은 필패다. 지금 저들은요, 계속해서 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매일 걱정하시는데요. 여러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